안녕하세요. 필름앤 페스티벌의 황동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영화제와 지자체의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얘기가 나온 김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영화제가 좀 비생산적인 행사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작년에 평창국제영화제를 폐지할 때 강원도지사께서 이런 소모적이고 일회성인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했고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해보면서 과연 영화제가 돈을 쓰는 행사인가 아니면 돈을 버는 행사인가, 그리고 영화제는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또 예산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까지 사람들이 세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영화제의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8대 국제영화제라고 하는 8개의 영화제들을 살펴보면 예산 규모가 10억대에서 100억까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물론 부산국제영화제가 가장 커서 작년에 120억까지 올라가기도 했었지만 대략 100억 선이고, 다른 영화제들은 또 그거보다 더 작고 이렇게 배치되어 있죠. 그런데 부산국제영화제가 어쨌든 세계적인 영화제이다 보니까 부산국제영화제랑 유사한 형태의 유사한 규모의 다른 영화제들을 또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또 부산국제영화제는 다른 토론토 국제영화제나 칸 국제영화제나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비해서는 거의 3분의 1 정도 규모의 수준이라고 하실 만큼 또 예산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정부 보조금이 60% 내외인데 반해서 베를린이나 칸느는 훨씬 더 높은 비중의 정부 보조금이 옵니다. 규모가 더 큰데 비중도 더 높으니까 결국은 유럽의 대형 영화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놓고 영화제가 일회성 소모성 행사에 이렇게 많은 어떤 세금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마치 우리가 70년대에 근대화나 산업화를 이루었던 시기, 60년대, 70년대 이런 시기에 오로지 피땀 흘려서 일만을 해야 했던 시기에 어떤 촌스러운 발상,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좀 다르게 영화제를 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특히 21세기의 K 컨텐츠 혹은 우리가 이제 한류라고도 하는 한국의 여러 문화 컨텐츠들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상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영화제에 대해서 어떤 소모성 행사다라고 하는 식의 생각은 조금 구태한 생각 혹은 구린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화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충당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측면에서 돈을 쓰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국내에서 이것과 관련돼서 모든 세세한 예산을 공개한 영화제들은 없습니다. 유사한 어떤 사례를 외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14년도 런던에서 열린 레인 댄스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영화제가 있습니다. 이 영화제는 영국에서 독립영화들의 초점을 둔 영화제이기도 하고요. 또 나중에 위상이 높아져서 이 영화제에서 단편 수상을 하면 미국의 아카데미 영화상 단편 부분에 자동 영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하는 그런 위상을 가진 영화제인데요. 영화제 규모는 굉장히 작아서 2014년도에 총 예산이 우리 돈으로 약 5억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영화제가 그러니까 영화제의 어떤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재밌게도 영화제 상영되기를 원하는, 영화제의 경쟁에 들어가길 원하는 영화들에게서 받는 출품료, 이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입장권 판매도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거 외에도 우리가 흔히 스폰서라고 말하는 여러 스폰서십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재밌는 건 파티 입장권도 어느 정도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즉 모든 행사를 철저하게 입장권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어떤 정부 보조금 이런 것들에 전혀 기대지 않고 운영하는 그런 특이한 영화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지출은 어디다가 제일 많이 하나 봤더니 스태프 고용을 하는데 36%, 그리고 이제 공간과 이벤트에 예를 들면 22%, 이벤트에 9%, 사무실 유지하는데 8%, 이런 식으로 이제 비중을 나누어서 집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레인댄스 영화제랑 좀 다르게 토론토 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굉장히 커서 300억이 넘는 영화제인데요. 이 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또
예산이 상당히 다릅니다. 구조가. 그래서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입장권 판매와 기부금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또 여기는 또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건 토론토 영화제 역시 그 지출의 상당 부분은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갑니다. 프로그래밍이 뭔가 하면 작품을 수급하고 그 수급과 관련 상영되는 작품을 수급하고 그 수급된 작품들을 상영하기 위한 각종 준비 과정들, 거기에 인건비까지 포함한 내용을 지금 여기는 프로그래밍이라고 칭했는데요. 62%에 이릅니다. 결국은 영화제는 그 영화를 자기가 상영할 영화를 가져온 영화를 상영하기 위한 인력 배치, 그리고 그 인력들을 위한 그 고용에 드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영화제의 가장 주된 뭐라고 할까요? 소비처라고, 지출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마 국내 영화제들도 세부적으로 지출 내역을 살펴본다면 가장 많은 부분이 인력의 고용, 그 다음에 인력과 관련돼서 인력과 또한 동시에 그 작품들을 수급하는 데 드는 비용이 아마 대부분이지 않을까, 가장 높은 비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영화제가 돈을 끌어오는 방식과 그 다음에 쓰는 방식이 지역이나 혹은 규모나 이런 거 외에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도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다시 첫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영화제가 과연 돈이 되는 행사인가?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재벌집 막내 아들 드라마에서 진영철 회장님이 그러시죠. 영화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잖아요. 똑같은 질문 지금 영화제도 받은 거죠. 어떤 지자체 도지사께서 영화제 그거 소모성 행사이고 그 다음에 그게 돈이 되느냐, 그리고 왜 보조금으로만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아니하다,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아쉽다, 약간 구태적인 사고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21세기 관점에서는 그게 돈이 될 뿐더러 그 다음에 돈이 된 것이 당장에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훨씬 더 큰 돈으로 가져올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제에서 고용하는 인력들과 그 다음에 그 영화를 상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영화제에서 쓰는 비용의 대부분이라고 한다면, 사실 영화제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소멸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젊은 친구들에게 매력적인 직업으로서의 기능도 일정하게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대규모 제조업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무척 사소하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매력 자본으로서의 한 요소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는 측면, 그 다음에 더해서 그 지역의 홍보나 혹은 지역의 어떤 그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관광, 이런 것들의 효과까지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뻗쳐나갈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제가 재벌집 막내 아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처럼 미디어와 컨텐츠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IP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영화라고 하는, 그다음에 영상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한국의 K 컨텐츠가 전 세계에서 산업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영역이라고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영화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 지금 당장 돈 쓰는 게 아깝다, 그게 돈이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에, 우리 지역에, 우리 공동체에 좀 더 효율적이고 멋지게 이 돈을 활용해서 작용하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방향으로 고민이 넘어가는 게 구시대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현실에 맞는 업데이트된 사고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돈도 되고 국민의 삶에 혹은 공동체의 삶이 더 나아지는 데 기여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돈이 아니라 이후에 먼 미래에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금의 투자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영화제를 좀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면에서 영화제 예산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엔 영화제의 스태프들, 즉 영화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태프들의 처우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 지금 어떻게 달라져 가고 있는지, 요거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